안녕하세요. 비주얼 영문법 그래머콘 시작합니다. 자, 명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명사의 세 개의 더듬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위 내용은 상품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도용할 수는 없습니다. 명사 그래머콘은 다음과 같아요. 직사각형 모양의 1, x, 2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는 noun이라고 부르고요. 개수에 아주 예민합니다. 세 개의 더듬이가 있어요. What is a noun? 뭐가 명사일까요? 바로 이름표가 명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름표, 사람 이름, 장소 이름, 사물 이름, 개념 이름 등이에요. 이름 명자죠. 그래서 명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해요. 자, girl, boy, teacher, nurse, mom 이런 단어들 사람 관련 이름, hospital, school, house, soul, city 이런 건 장소에 관련된 이름이죠. 아니 이런 물건들 이름 있잖아요. shoe, butterfly, book, sandwich, sun 이러면 이제 걔가 웃고 있죠. 하하 명사는 개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배우는 게 그리고 명사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명사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쓰는 원어민에게 명사는 개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개념이라서 현실에서는 실제 사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강아지면 우리는 그냥 dog으로 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a dog, dogs. 그냥 달랑 dog만으로 쓸 수 없어요. 자, 이 개가 지금 뼈를 보고 있는데 bone이 아니라 지금 뼈는 셀 수 있으니까 a bone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한 고유한 이름은 고유명사라서 대문자로 씁니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proper noun refer to specific things. 자, 특정한 명사들을 proper noun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요. So, January, Miss Smith, Thomas 이런 것들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한국인에게 명사가 왜 어려울까요? 원어민은 개수를 무의식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그 근원 뿌리로 들어가면 그리스 무역 문화가 있는데 그때 그게 무역 문화라서 늘 대상을 볼 때 개수를 세고 '셀 수 없나? 한 개인가? 두 개가 넘는가?' 이걸 따져보는 습관이 아예 무의식에 배어 있어요. 자, 사랑이란 개념은 셀 수 없어. uncountable number. 그다음에 어떤 셀 수 있는 물건을 보면 '한 개인가 두 개가 넘나?' 늘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가 있어요. singular, plur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서 한 개인지 두 개가 넘는지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듬이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관사나 s나 es를 붙여주죠. 자, 명사 그래머코는 제일 단순합니다. 직사각형입니다. 명사는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달라집니다. 자, x. 셀 수 없는 명사와 동그라미. 셀 수 있는 명사로 나뉩니다. uncountable noun, countable noun 이렇게 나눠져요. 그 명사 그래머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실제 사용에서 어떻다고요? 요렇게 바뀝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데 한 개인 경우 단수라고 해요. 홑 단자예요. 하나. 그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두 개가 넘으면은 여러 개, 두 개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2 플러스라고 썼어요.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복수.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 마무리 명사 그래머콘 모양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한눈에 보기 쉬우신가요? 그럼 이제 실제로 볼게요. 일반 문제집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를 가리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문제집과 다르게 우리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래머콘으로 X 표시를 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앞, 뒤로 아무것도 안 붙어요. 어나 on 또는 s나 es 앞뒤로 다 붙지 않아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앞뒤로 안 붙어요.
자, 어떤 명사들이 있나 볼게요. 이건 실제 셀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 원어민의 무의식입니다. 자, 먼저 사람 이름, 도시 이름 하나뿐이 고유한 이름 아까 전에 배웠던 고유 명사 있잖아요. 그거는 셀 수 없습니다. Korea, Thomas, Paris 이런 단어는 앞에 관사도 붙지 않고 뒤에 s나 es도 붙지 않아요. 또는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액체, 기체 또는 작은 가루 알갱이 그리고 또 덩어리 개념이라서 얇게 잘라서 그걸 딱히 몇 개라고 세기 어려운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그랬으면은 그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인식합니다. 자, 액체 볼게요. water 앞뒤 아무것도 안 붙어요. milk, air 붙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루류 있잖아요. salt, rice, sugar 이런 류는 또 앞뒤에 붙지 않아요. 셀 수 없어서. 빵 셀 수 없습니다. 빵. 치즈도 덩어리인데 잘라 먹었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잘라 먹어서 셀 수 없다고 여겨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가 도대체 어떤 크기의 단위의 종이를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이도 셀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원어민의 역사랑 관련이 된 거예요. 문화랑. 자,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머릿속의 개념도 셀 수 없습니다. 자, money 돈 자체라는 그 개념은 셀 수 없어요. time, love 이런 거죠. 자, 여기 고양이 보세요. 아하!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오히려 셀 수 없어서 개수의 표현으로부터 자유롭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주스 있잖아요. 주스는 액체라서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꼭 개수를 표현하고 싶다면 주스를 마시는 어떤 그 그릇의 단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앞뒤로 xx지만 이 단위에는 어나 s가 붙는 거예요. 관사나 s가. 자, 그러면 피자 한 조각 하면 a piece of pizz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자 두 조각 하면 two piece of pizza 하면 틀리시는 거예요. two pieces of pizz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s가 붙어요. 자, a cup of water 물 한 컵, three cups of water 여기서도 이 단위에는 s가 붙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이제 보통 문제집에서 시작하는 한 개인 경우 가르쳐 드릴게요. 셀 수 있는데 개수가 한 개라면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들어갑니다. 명사는 머릿속의 개념이라서 현실에서는 꼭 관사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모음이라서 어느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그게 형용사든 명사든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발음에 따라서 어나 언이 쓰여요. 왜냐하면 어가 모음인데 그 연속으로 모음이 나오면 원어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자신들이 발음하기 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어나 언은 정해지지 않은 그냥 아무거나 우리 아무 노래 있죠? 그 유명한 가요 아무 노래 그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예요. 자, a monkey 아무 원숭이나 한 마리, a book, a man. 자, 중요한 거 우리는 you를 모음으로 알지만 이게 you로 시작하면 실제로 발음 기호로 JU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you가 모음으로 여겨지지만 어 영어권에서는 you는 JU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on이 아니라 글자가 모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음이 JU이기 때문에 U이기 때문에 a university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글자가 아니라 실제 소리가 모음이어야 합니다. An elephant, an ice cream, an umbrella, an hour. 여기 보시면 H잖아요. H는 자음이지만 H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실제 소리는 hour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hour 하기 어렵기 때문에 an hour. umbrella 하기 어렵기 때문에 an umbrella. 모음이 연속되지 않기 위해서 n을 붙인 거라서요. 실제 소리가 모음이면 on을 써줍니다. 자, 관사란 건 뭘까요?
명사가 나올 때 어떤 신사가 나와서 모자를 이렇게 슉 내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의 영어 사고방식은 명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아무거나 그거 무엇인지 아니면 특정한 무엇인지를 표현을 해 주고요. 또 셀 수 없는지 셀 수 있는지 또 셀 수 있다면 한 개인지 두 개가 넘는지를 그냥 관사로 바로바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어 객관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에서 서양 사람들이 장사하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던 그 조개인가 아무 조개인가 아니면 이 조개가 한 개인가 두 개가 넘나.' 늘 체크하는 무의식이 바로 관사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비해서 the 관사 있잖아요. the나 the로 읽어지는데요. 그거는 특정한 정해진 그거예요. 자, 나는 그냥 고양이 아무거나 하나 원해. I want a cat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 고양이를 원해. 자, 지금 상대방과 내가 아는 그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I want the cat 이렇게 되는 거죠. the. 자, 아무 물 하면은 water. 그 물 줘 했을 때는 the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연필이면 a pencil. 그 연필이면 the pencil. 아무 연필들 두 개면 pencils. 그 연필들 두 개면 the pencils. 그래서 여기 어는 한 개일 땐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특정한 걸 표현할 때는 더를 붙여줍니다. 더도 마찬가지로 뒤에 바로 연이어 오는 발음이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the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자, the bag, the 여기서 the 유니폼이 아니고요. 이게 글씨는 U지만 JU로 되니까 아까처럼 the unifor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U는 모음이 아니라고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U라는 발음은. 자, 그다음에 the Europe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U니까요. 발음이 JU. 그거에 비해서 the elephant, the apple, the hour 그 시간. 네. 자, 셀 수 있는데 두 개가 넘으면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그게 두 개가 넘는다는 걸 꼭 밝혀줘야 됩니다. plural이라 그래요. 영어에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대부분은 s를 붙이지만 가끔씩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롭죠. 자, 대부분은 s지만 es를 붙이는 경우 쉽게 외우는 방법 o, x, s, 쉬, 취. 이 발음으로 끝날 때 es를 붙입니다. 쉬운 방법 옥스스, 옥스스,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이게 명사일 경우예요. 가끔 동사일 경우랑 헷갈리는데요. 자, 명사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의 엔딩 부분이 OXS, SH, CH일 때 ES로 끝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억스스, 자, 억스스크스, 샌드위치 이거 일단 ES 붙인다. tomatoes, boxes, buses, dishes, watches 이런 경우일 때요. 자, 그 외에 F로 끝날 때나 F2로 끝나면 V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lives, thieves. 자, 그 다음에 명사가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면 자음은 뭐냐면 아, 에, 이, 오, 우 빼고 이 알파벳 빼고 다 자음이에요. 자,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실제 발음이 Y가 I로 들리기 때문에 실제 발음 I로 바꿉니다. 그래서 baby는 babies, story는 stories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어딜 가나 항상 세상에 예외인 놈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양과 사슴. 양이 많아도 sheep이고요. 사슴이 많아도 deer 이렇게 얘기해요. s 붙이지 않아요. 두 개는. 규칙을 안 지키는 쥐, 거위, 이, 발, 남자, 여자, 아이들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우스는 mice, goose는 geese, tooth는 teeth, foot, feet, man, woman,
woman, child, children 이렇게 바뀌고요. 어 특이하게 S만 고집하는 암초에 걸린 대전 난쟁이 3 명이 있어요. 자, reef, reefs. 이거 뭐가 이상하죠? F는 원래 V로 고치고 ES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reefs.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써 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chief, chiefs. 대장이란 뜻이죠, 대장들. dwarf. 그 백설공주와 7 난장이에 나오는 dwarfs. 이렇게 돼요. 자, 핵심은 원어민처럼 개수에 대한 눈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로 안경에다가 1 x 2 플러스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런 안경을 착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원어민처럼 이런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통 영어책 순서로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지만 헷갈리는 걸 막으려면 가운데 있는 X, 셀 수 없나? 셀 수 있다면 1 개인가 2개 이상인가 이 알고리즘 순서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푸나 다음 편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